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오늘 오전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 숙인 장동혁 대표의 속내 한번 분석해보죠.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사실은 내일 발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오늘 오전에 10시에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왜 하루 앞당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굳이 앞당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왜 앞당겼다고 합니까? 앞당긴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그래요? 나오는 거는 아직은 예, 없어요. 그냥 예. 뭐 시간이 돼서 오늘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당내 불만이 워낙 거칠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요구로 앞당겨서 한 것 아닌가라는 뭐 그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예. 일단은 근데 뭐 사과한다고 달라지나요? 예.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는 불법 비상계엄을 엊그제 한 줄 알았어요. 갑자기 사과한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 사과라는 것은 때가 있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폭 때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사과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황당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과의 진정성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 이제 많은 그 장동혁을 반대하는 그 비판 세력들이 거칠게 압박하니까 떠밀려서 겨우 한 사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주의 깊게 본 게 보통 이제 넥타이 색깔이 항상 뭔가 의미를 갖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을 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주황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개혁신당의 리스판스가 뭐였을까? 국민의힘과 뭔가 모종의 거래 아니면 소통이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신당 자체의 논평을 좀 지켜봤더니 역시나 좀 뭐가 걸렸습니다. 오. 제목부터가 국민의힘의 사과, 평가는 하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체에 제시했던 뭐 청년 공천 제도라든가 당면 변경 이런 것들 전문가 영입 이런 거는 그동안에 있어 왔던 거고 뻔한 거기 때문에 사과 자체를 우리가 폄훼하진 않겠지만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는 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자체를 유보적으로 본다는 거고 사과 자체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렌지색의 제스처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계를 우선 정책위 의장으로 앉힌 것부터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제스처가 시작이 됐고 한동훈과 이준석을 끌어안지 않으면 보수가 괴멸된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한동훈계 정책위의장 임명, 두 번째는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옴으로 인해서 이 사과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를 같이 어느 정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러한 논평이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지금 개혁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과 자체는 의미가 있다. 폄훼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제스처가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개혁신당과 뭔가 이제 미리 얘기를 약간 이런 사과 내용이 했을 있고 것이다라고 대변인님께서 네.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왜냐하면 저는 확인된 건 아니고. 이준석계 이제 한동훈계는 이미 껴안았고 이준석계에 대해서도 이준석 당사자는 이제 국민의힘 다시 접수를 원하는 세력이기 예, 때문에 예. 뭔가의 약간의 모종의 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넥타이를 그렇게 메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20대 남성, 제가 뭐 남녀 갈라치기는 절대 아니지만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지지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2030 남성 지지율 보면은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젊은 층 남성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을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뭉친다 한들 무슨 얼마나 큰 뭐 중도에 대한 예. 포섭이나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단위를 포함하고 싶겠죠.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은 당연히 기본 깔고 가고 그리고 나는 황교안이다 외쳤던 그 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당까지 다 가져가셔서 보수의 쇄신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두 분께서는 이제 붉은색이 아닌 주황색 넥타이에 대해서 약간 개혁신당을 떠올린다. 요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서로 모종의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었던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요거는 이제 확인은 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예. 청년을 예상하는 영입한다고 거였죠.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안 자체가 제3의 장해찬이나 김민수를 아하. 발굴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끝까지 구구로 가겠다는 저는 그런 야심. 그러면 이 개혁신당이 이미 2030 청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 청년들을 잡고 있는 이 부분과 연대를 해서 장해찬과 김문수 우리 구구의 홍위병을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하에 저는 넥타이라든가 메시지를 던졌다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색 중에 주황색 한 거는 정말 좀 네. 예,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한데 확인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계엄에 대한 발언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느냐가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 표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 국민께 혼란을 드렸다. 상처가 됐다. 책임이 크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무겁게 사과드린다. 뭐 이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1주년 때는 사실 그때는 그래도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때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오늘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 표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국민의힘은 계엄이 내란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한 인정도 없는데 이 사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아하. 예전에 있었던 그 토리에게 줬던 개사과 시즌 2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너무 늦었고요. 이미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사과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 사과라는 거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고 윤석열과 절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 사과를 받아들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사과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뭐 저희는 그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는 뭐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적 충격이 지금 아, 상당합니다. 네. 오히려 그쪽에 폭탄 던진 거예요. 아, 네, 네. 극우 쪽에서 좀 반응이 나쁘게 나오고 있다. 예, 이런 그쪽 반응이 말씀이시군요. 나쁘고 전환길이 예. 아예 대놓고 뭐 약간 이게 뭐죠? 막 약간 이런 식의 예. 반응으로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오늘의 사과가 전혀 타격감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네, 극우들만 안에서 이제 폭탄이 던져졌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희한한 게 계엄 1주년 때 사과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또 했을까요? 네, 계엄에 뭐- 사과한 거 맞나요? 이건 또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썩은 사과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그 썩은 사과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사실 보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이게 굳이 사과라고 한다면 윤자도 못 건넨 이제 장동혁 표 계엄 사과였다. 윤석열의 윤자도 못 꺼냈다라고 이제 아, 정말 그렇죠. 절연하지 못했다라고 결국엔 평가를 예. 하고 결국에는 장동혁이 거짓 선동 극우 정치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번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인데 2030 그런 청년 그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거고 두 번째 같은 사안이 뭐냐면 오히려 2030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의 제3의 장해찬이나 김문수를 만들어서 이 홍위병들 나를 따르는 이 구구로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역사적 운명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기현이 만약에 윤석열 내란범이야 그렇게 하면은 절연 그때 하고 아하. 그러면 지기현이 윤석열은 무죄야라고 하면 끝까지 윤핵인을 갈 건가요? 그러니까 아하. 그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지기현 판사에게 그런 사법부에게 그 윤석열의 그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절연을 하든지 끝까지 가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주의자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과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또 비상계엄은 뭐 상황에 맞지 않는 수단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자는 사라지고 변명만 가득한 사과 없는 사과였다는 점에서 결국엔 정청래 당대표의 썩은 사과라도 해라 그 말도 받아들이지 못한 장동혁 거짓 선동가의 그런 아하. 발언이 예. 아니었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대변인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과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대표가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 과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지나간 거다. 이걸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고. 네. 오늘 보니까 일단 당 안팎에서 굉장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쇄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수 농객 조갑재 씨는 장동혁이 구구화를 쇄신으로 포장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상당히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상당한 비토가 있다고 해요. 그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예. 예, 의원총회에서도.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극우와 손잡고 극우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극우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딱 끊을 거 끊고 정리를 하고 가야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극단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꿈이 원대합니다. 본인의 꿈이 예. 원대해요. 이 당대표를 쭉 오랫동안 해서 2년 임기를 한 다음에 총선을 승리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는 아하.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지금 바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답보 상태죠. 지방선거 앞으로 도래하고 있죠.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각 지역에 있는 단위의 후보자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부울경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문매를 어떻게 견디겠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랬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예. 본인이 삼고초려를 해서 그나마 있는 중진 의원들을 모셔왔는데 김도읍 의원은 끊임없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아하. 불법 비상계엄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떠남으로써 이 본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이번 사과를 억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아직도 사과 얘기하니까 사과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과 아니다. 아니 여기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뭉뚱그렸는데 우리 국가의 헌정을 유린했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 위협을 만들었던 걸 이게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을 이걸 그쵸. 퉁칠 일이에요. 예. 차라리 쿠팡 사과면 진실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에 굉장히 안 드십니다, 부 대변인이. 예, 아니 대변인님, 저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요거 짚어주셨는데 윤석열과의 절연, 네. 단절 이런 얘기,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당명 개정, 그래서 저는 이제 구구의 힘이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당명 좀 추천드리고 고려해 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명 개정이라든가 2030 영입 이거 저는 특히 보수 세력이나 구구를 주창하는 그 세력의 청년들을 전격 영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조갑제 원로도 말을 했지만 윤어게인 홍위병을 양성하려는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것도 뭐 그거의 뭐 절연 여부에 따라서 기회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윤석열 지금 우리가 계보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이 뭡니까? 부정선거론자들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기본 건전한 보수 그들의 보수의 방법으로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그 기본적인 정신마저도 위배한 당원 당규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갑제 원로도 이러한 국민의힘이 이미 건전한 보수 자체를 배신한 거고 이제 극우 당이다라고 규명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러한 괴멸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장동영은 사퇴해야 된다. 이게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단절, 절연 이거 왜 얘기 안 했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단절 전열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단절 전열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포석이 아까 홍위병 2030 홍위병과 윤석열과 같이 할 때 그거와 같이 할 때 장동혁의 운명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의 기본 세력들은 이 홍위병과 윤어게인과 함께하는 나의 세력 이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뭐 장따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하. 그 극우 정당으로 가서 국민의 힘을 집도끼를 더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윤어게인의 윤자도 꺼내지 못하는 거짓 사과를 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심 선고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구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제 사형을 만약에 구형받게 되고 선고까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으로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실제로 선동까지 했던 당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수순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억지로 하게 된 거라고 보고 아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장동혁이 굉장히 기독교 뭐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계엄 선포가 하나님 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시 갑자기 바뀌었나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참 우수를 노리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장동혁의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로 증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당명 개정을 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당명 개정. 이 효과가 있을까요? 맨날 이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당명을 개정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항상- 뭐라고 바꿀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추천드린 구구의 힘으로 하시면 딱이다. 이제 희망 본인의 네. 그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새 신안을 나오면 똑같습니다. 당명 개정을 하고 전문가 영입을 하고 그렇지. 뭐 2030 뭐 청년들 맞아요. 영입한다. 언제나 이게 3 오늘 다 세트로 나왔어요. 트리플로 다 나온 똑같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제일 위험한 국힘당의 국민의힘의 살 길은 사실 중도의 흡수인데 이번에 완전 극우로 간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타이밍이 왜 좀 더 당겨서 했을까? 우리가 어제도 논의했지만 우리가 윤리위원회 구성, 바이오 JMS 변호사라던가 아하. 오히려 이제 민주당, 통진당 경력이 있는 사람들 영입한다, 김건희, 요양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윤리위에 비비밥처럼 들어갔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윤리위의 논란을 뒤덮으려고 이 새 신안에 대해서 좀 더 당겨서 한 게 아니냐, 불 아하. 끄려고 그런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아. 자신의 집토끼를 다시 한번 잡고 다잡아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윤리위에 불을 끄면서도 쇄신이란 이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장동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명 바꿀 거라고 보세요. 오늘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10번 바꾸든 100번 바꾸든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예. 안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몸뚱아리는 이 안에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안에가 막 다 썩고 있는데 거기서 예. 옷만 갈아입는다고 이 몸이 바뀝니까? 아하. 이 체질 개선을 하든가 수술을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옷 계속 갈아입는다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하. 안에는 다 썩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은 일단 뭐 김건희도 이름도 바꿨잖아요.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꾸고. 예. 그래서 이름 바뀐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전소미 변호사님은 아까 무슨 힘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극우의 힘. 극우의 왜냐하면 힘 이 얘기해 사람들은 주셨죠. 선거 승리가 아니라 네. 당권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극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려고 당명을 바꾸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강조한다. 생각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거 네네네. 간추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보유당이라고 어? 추천드립니다. 개보유당? 개보유당.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보유당 계엄했잖아요. 계엄. 어. 계엄했고 보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잖아 맨날. 그래서 아. 개보유당 추천드립니다. 계엄을 한 계엄. 어. 네, 국민의힘의 본질 계엄했잖아요. 계엄 불법 비상기. 개보유당. 그게 강아지 먹는 개가 아닙니다. 아하. 여의 계엄. 예. 네. 개보유당 오늘 추천드립니다. 어디 댓글 보니까 새강자당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새롭고 새강자당도 있어요. 강한 자유 대한민국당인데 그 새강자 새강자 기억나시나요? 그쵸. 우리 김건희 그렇죠. 예, 그 이모 씨. 그 당 들으면 우리 김건희 씨 설레겠는데요. 세강자 이제 여러 가지 그분. 지금 굉장히 반기시는데요. 지금 당면 바꾸는 거. 되게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는 아 상황. 근데 정말 불편했어요.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국민의힘 국민. 덕분입니다. 국민의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 때마다 그 당이 그 국민의 우리가 의도한 국민의힘과 예. 다른 집단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우 불편했는데 당명 바꾸는 건 환영합니다. 네. 지금 나오신 일단 민주당 당직자분들께서 아주 반기신다는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